그래서 이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서 이제 부모가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기간에 상당히 강도 높은 훈련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아이들의 특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분명히 아이가 명민하고 기억력도 좋고 무언가를 배운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학습력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뭐든지 가르쳐주면 척척척척 잘하고, 또 부모가 원하는 어떤 일정한 능력, 어떤 기술, 어떠한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들을 뭐 아주 자랑스럽게 잘하고, 또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아이가 부모의 어떤 지도 편달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고 그런 것을 요구한단 말이죠. 요구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가 분명히 하나인데 3명, 4명을 기르는 것만큼 다 힘들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 고집이 세다. 자기가 그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리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뭔가 이것이 학습적으로 혹은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무언가를 시키려고 하면 뭐 요지부동,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우리가 간단한 어떤 생활 습관들을 잡아주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요. 밤에 잘 안 자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잘 일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뭐 밥을 잘 안 먹고, 아니면 굉장히 까탈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음식 위에는 잘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이빨을 닦고 뭐 세수를 하고, 뭐 집에 들어왔을 때 옷을 가지런히 걸쳐놓고, 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뭐 이런 등등. 당연히 이제 성장하면서 이렇게 갖춰야 될 이런 것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어떤 이제 당돌한 행동, 돌발적인 행동,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순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부모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혹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울 정도를 넘어서 뭐 창피하게 이럴 데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운다거나, 아니면 뭐 바닥에서 뭐 뒹군다든지 뭐 이런 행동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에너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잘못 건드리게 되면 뭐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흥분 상태에서 아이가 뭐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는, 아니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게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는 이제 자기 통제가 오히려 강하고, 또 지나칠 정도로 겁이 많고, 그래서 조금의 자극에도 뭐 쉽게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뭐 약간의 비난이나 질책에 대해서 극도로 강하게 위축되어 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죠.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뭐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과도성이에요. 어떤 것이든 다 지나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는 많은 경우 이제 아이가 어떤 특별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뭐 병원이나 클리닉이나 뭐 상담 센터를 갔을 적에는 실제로 장애가 있다고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그 판정이 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지나친 오진일 수 있거든요. 과잉 진단일 수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그런 데를 아예 가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제 끊임없이 가르쳐 나가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야말로 민폐형 인간이 되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혹은 사고를 치는 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가르치긴 하는데, 가르치는 방법이 좀 다소 일반적인 방법과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이가 어떤 돌발적인 사고를 쳤을 때 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은 가족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례들이 되게 많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방송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얻은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거 우리 집 아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오해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뭐,
다른 사람들은 그게 누군지 몰라도 본인의 얘기를 만약에 듣게 되면 그것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이 된다고 하면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례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건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미팅에서 뭐 그때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방송을 통해서는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을 짚어 드릴게요. 첫째는 이 아이를 기르는 일이 굉장히 큰 힘이 들고 있으나, 첫째는 이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아이가 부모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에는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 단절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어떤 위기 관리가 잘 되어서 위기를 넘어서고 나고 아이가 제대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어떤 지적인 영역에 잘 접속이 돼서, 그래서 흥미를 느끼게만 한다면 사실은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소위 뭐 우리가 준재라고 얘기도 하고 수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모범적이고 굉장히 학업 성취도가 높고 선생님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아이들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훨씬 높은 차원의 어떤 능력을 가질 수도 있고 좀 더 규모가 큰 인재로 클 수 있거든요. 따라서 다소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나의 그 경력 같은 것들이 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아이들이 부모의 강력한 보호를 필요한 그 시기에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마땅하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뭐 아이의 몸점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가 요구하는 생이 너무나 강하고 또 집요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엄마가 다 맞춰주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요. 뭐 그야말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달라는, 그리고 뭐 줘도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습관이 들 수도 있고요. 또 그 엄마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연한 것처럼 그런 것들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든센터의 그 부모들 상담하다 보면 어머니들 중에 상당수가 성대결절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했더니 뭐 한 권, 두 권이 아니고 뭐 10권, 20권, 1시간, 2시간을 요구한다. 근데 그걸 다 읽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 그렇게 다 읽어주겠습니까? 뭐 이건 너무 심하다, 그만하자 뭐 얘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집요하게 요구하고 강하게 요구하고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여기 이제 말려 들어가지고 끝도 없이 1시간, 2시간씩 그걸 매일 읽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뭐 책을 사달라고 했더니 곧잘 잘 보니까 이거 뭐 책을 무한정 공급하다 보니까 한 뭐 1, 2천 권 정도의 책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런 책을 사주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근데 그게 뭐 정도가 점점 큰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2,000권, 3,000권, 5,000권,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10,000권의 책을 사주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유아용 책이라도 사실 한 권에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10,000권의 책을 사주면 1억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한테. 뭐 이건 이제 조금 잘못된 거죠. 물론 이제 그 정도 책을 이제 공급할 정도면 뭐 다 사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교환 서비스도 있고 중고책을 사는 경우도 있고 뭐 벼룩시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아용 책은 사실 그렇게 많은 책의 그 공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200권, 300권을 넘어가면 사실은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요. 책이 뭐 중복된 내용도 많고 이미 얘가 그런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콘텐츠 이상을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의 생활도 있는 거고 엄마의 건강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가족 간에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아이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실제로 채워줄 필요가 있는지 이해도가 없으면 배우자하고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고, 이게 다 어머니가 양육의 방법을 이제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난의 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제 선배 어머니들의 이제 경험담을 통해서 그게 이제 어떤 것이 적절한 균형점인지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고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실제로는 이든센터 같은 우리 커뮤니티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